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터널헌터 최태선입니다. 오늘은 터널헌터의 땅굴 찾자는 이야기 제24회 아쉽지만 저녁 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훈식에 이제 참석을 했고요. 서훈식에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훈표장을 받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그렇게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보니까 이제 제가 있었던 저 17사단에도 이런 육군본부의 팜플렛이 이제 뭐 내무반마다 다 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저도 이제 훈장을 받고 나서 그럼 일당굴은 누가 받았나 하고 보니까 일당굴은 구정섭, 그러니까 최초 김나는 거 발견한 그분이 이제 진급해서 상사가 됐죠. 구정섭 중사가 을지를 받았고 그 밑에 상병이 충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거기 쭉 들어갔던 수색을 했던 하사, 병장, 상병 이런 사람들이 화랑을 받고 그 위에 중대장, 소대장, 또 뭐 소대장이겠죠. 이런 사람들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참, 좀 소박하죠. 그리고 이 땅굴은 이제 누가 받았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 땅굴은 또 이렇게 됐네요. 을지는 병장하고 상병. 75년 최초로, 이제 74년이죠. 73년 11월 30일이네요. 73년 11월 30일에 최초로 들었던 사람. 예,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을지를 받았네요.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연대장이겠죠. 연대장. 김원태 대령. 이분이 충무. 그 다음에 중대장. 이분은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중대장. 박동영 대위가 충무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소대장이겠죠. 이희구 중위가 또 충무를 받고 대대장일 겁니다. 예, 김창원 중령이 화랑을 받고 거기에 뭐 어떤 관련된 또 부사관이 저 화랑을 또 받았고요. 3일장 여기는 이제 보고군장입니다. 보고군장. 3일장은 장영복 대령님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마 그럼 부사단장님이나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고, 3땅굴은 또 어떻게 됐냐? 3땅굴은 특이하게 김부성 씨가 74년 9월에 귀순을 했는데, 막 연락에 시추를 했어요. 예, 그때 이제 그런 시추한다고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생도 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78년도에 적의 TNT 폭파로 시추공 밖으로 검정물이 치솟아 오른 것을 GP에 근무하는 김을수 중사가 밤에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다음날 가서 확인하니까 막 그냥 거기에 플라스틱이 막 이제 넓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이제 추가 확인해가지고 땅굴이라는 게 드러났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건 이제 김을수 상사가 을지 본 사람, 그 다음에 또 같이 본 김동철, 황기익 상병 이렇게 해서 을지를 받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있었던 이제 중사가 충무를 받고 이제 화랑이 뭐 중대장 뭐 이렇게 중위 이렇게 했고, 제가 아는 분은 그 당시 이제 소위로서 아마 요 밑에 뭐를 받았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저는 뭐, 이제, 화랑무공장을 받고, 90년도에 받고, 92년도 4월에, 이제 제가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훈장 받고 채 2년이 안 돼가지고 전역을, 하게 됩니다. 4월 30일 날 이렇게 전역을 하고, 전역, 지원서는 최승호 사단장님한테 제출을 했는데, 그 전역 이제 처리를 좀 이제 밀어주셨고, 제가 이제 마음을 좀 돌리라고
밀어주셨고, 근데 저는 이제 제 뜻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사단장, ROTC 3기, 고대 ROTC 3기로 전투 감각이라는 책을 쓰신 서경석 소장님에게 이렇게 전역 신고를 하고 저는 전역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저의 첫 직장인 그 무주 스키장에, 여기 무주 스키장이거든요. 스키장이 리프트 타고 올라가서 이제 스키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 스키장에도 가족이 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인연을 갖고 있고, ROTC 3기분을 제가 또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인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1, 2, 3 땅굴하고는 달리 4땅굴은 참 비극적이었어요. 왜냐하면 4땅굴은 청엄을 했죠. 그러니까 80년, 81년에 청엄이 됐는데 그때로부터 전혀 못 찾았어요. 못 찾고 8년이 지난 겁니다. 8년, 9년이 지나가지고 박근호 상병이 귀로 듣고 정진무 소령이 녹음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최초에 소리 들었다는 그분의 그 공적은 또 얼마인지 참 좀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게 녹음을 해가지고 저에게 갖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인공음으로 판단해가지고 현지에 가서 청원 매복을 3달, 4달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 진원점, 진동의 위치를 X, Y는 그 계략적인 거, 요 시추공사의 요거에 가깝게, 그 다음에 Z는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찾았는데 이게 제가 계산해서 찾은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청엄한 곡에 CW로 찾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추공에 CW만 운영하면은 무조건 땅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냥 광범위하게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시추는 탐지부서가 하고 CW도 탐지부서가 갖고 있으니까 땅굴 찾는 건 이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탐지부서가 알아서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4년간 이 한 미친 장교의 그 집념에 의한 그 긍정성과 집념성에 의한 발견이 사라지다 보니까 CW만 바라보고 34년간 있었던 거예요. CW 매년 운영했습니다. 매년. 과기원 CW 매년 운영했어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땅굴은요, 기계가 찾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찾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단순한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34년간 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제대해가지고, 이렇게 제대해가지고, 이제 군으로부터 멀어졌고, 이제 스키 슬로프를 관리하고, 스포츠 영업부장으로서, 이제 제가 스키를 좀 타니까, 이제 슬로프 관리하고, 스키스쿨에서 뭐, 태우고,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저의 젊은 날에 그 눈 속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때도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카메라를 제가 좋아했고, 이 머리 좀 긴 거 보세요. 외국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뭐 유니버시아드 대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제 이런 거 상의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2년 좀 얼마인가 근무하다가, 제가 또 무주에서 대구 우방랜드, 요게 우방랜드 타워입니다. 우방랜드 타워로, 제가 전직을 하게 되고, 여기는 제가 임원으로 가게 됩니다. 임원으로. 그래서 이제 저도 이사가 됐죠. 이제 이사가 이제 96년도 말에 일로 가가지고요. 이사가 돼가지고 이제 근무를 하다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지방이고, 무주, 대구, 뭐 다 지방이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로 올라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뭐 죽이 끓든 밥이 끓든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하다가, 이제 제 동기생이 이제 제가 아주 존경하고, 정말 FM, 그대로 필드 매뉴얼. 그냥 그분이 하는 모든 거는 매뉴얼이에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야, 태선아, 이거 네가 찾은 땅굴이니까 한번 와서 구경해라. 그래서 제가 가족들, 어머니, 집사람, 첫째 딸은 이제 동행을 못했습니다. 둘째 딸, 늦둥이까지 해가지고, 밀레니엄 베이비입니다.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 4땅굴을, 이제 견학하게 되는 거죠. 이제 견학해가지고 보니까, 이거 뭐 제가
찾았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딸이 아니 아빠가 찾았다면서 뭐 아빠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냐고. 거기 이제 홍보 영상을 봤는데 홍보 영상에도 제 얘기가 안 나오고 이 앞에 뭐 그 벽에도 제 얘기가 없고. 근데 그 담당하는 부사관은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 막 어떻게 자꾸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찾은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막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렇군요 하고 이제 말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군에서 제가 찾은 거를 비밀에 붙였구나. 그래야 북괴들이 계속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은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쉽지 않으니까 이제 10년이 더 간 거겠지. 이때도 이미 12년 차예요. 그러니까 12년하고도 이게 8월 총과하니까 12년하고 5달 흘렀을 때입니다. 사땅굴에서요. 그때까지 빵이에요, 빵.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찾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이후로 이제 또 2년 있다가 미 501이 아니고 그 얘기해도 상관없겠습니다만 하여간 주한미군 정보부대 선임 연락관으로 가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뭐 활동 사진의 그 일부분을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좀 올려놔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연락 업무라는 게 이제 대부분 이게 뭐 한미 간의 연락 업무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파티 같은 걸 주관하고 제가 또 사회를 보고 영어로 사회 보고 한글로 사회도 보고 뭐 한국말로 사회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군 행사 있으면 또 한국군 초대하기도 하고 한국군 행사 있으면 또 미군들 데리고 이제 가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러다가 20년을 근무를 했죠. 그 근무하는 중에 2002년도부터 제가 2002년도부터 2024년까지 근무를 했는데 근무를 하는 중에 제가 땅굴과를 안 가볼 리가 없죠. 가봤죠. 가봤더니 이거 뭐 완전히 찬밥이더라고요. 그 제가 내가 잣땅굴 발견한 사람이요 하고 들어가서 얘기를 했는데 소가 닭 쳐다보듯 이 아저씨 누구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잣땅굴 위치 계산한 사람입니다. 냉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우기기도 뭐해가지고 멋쩍어가지고 그냥 나왔죠. 나오고서 이제 그 과장들이 2년마다 계속 바뀌거든요. 어느 해 이제 과장이 좀 잘 아는 후배가 과장이 돼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야 후배야 그게 아니고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내가 삿땅굴을 발견한 사람인데 발견하게 된 그 근본 원인이 소리를 분석해서 진원점을 찾았다. 그런데 내가 똑같은 그 소리를 들었던 곳이 있다. 거기를 좀 추가로 좀 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그 후배가 알겠습니다. 선배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식 없어요. 또 세월이 가는 거죠. 근데 2014년에 제 육사 1년 선배죠. 권호성 대장이 육군 참모총장이 돼가지고 저를 육군 발전 자문위원회에 위촉을 했어요. 그래서 땅굴 업무에 제가 자문위원 자격으로 이제 참모총장이 패를 줬잖아요. 참모총장이.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가가지고 뭐 코인에 파치네 막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그랬는데 2015년에 이 탐지과에서 이제 저한테 거꾸로 전화가 왔어요. 이때는 이제 물론 자문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자문회의 참석하니까 거기 김소연 박사도 있고요. 시민문헌 서기관이 있었고, 부의사관이 진급했죠. 화랑무건장 받아가지고 진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대장 할 때, 제가 있었던 7사단에 와서 비저항 탐사를 했던 유인걸, 박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아는 사람이 이제 3사람이고, 나머지도 뭐 잠깐 면식이 있는 분들은 있었어요. 과거에 1, 2, 3 땅굴 찾을 때 기여하신 분들, 면식이 있는 분들, 제가 탐지과에 근무할 때 조금 면식이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반갑게 이제 인사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자문위원으로 1년에 한두 번 회의에 참석했고, 참석할 때마다 이제 뭐 발전 방향 써내라고 해서 제가 정성껏 써냈죠. 써냈는데 2015년에 탐지과에 있는 어떤 그 소령한테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여보세요. 최태선입니다. 그랬더니, 자문위원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탐지과에 좀 오셔가지고 좀 교훈을 도출할, 사땅굴 발견에 교훈을 도출할 수 있는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기록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제가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전투상보를 찾아봤는데 이게 한 500쪽 되는데 거기에 발견에 대한 거는 2쪽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았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깜짝 놀랐죠. 그래, 가겠습니다. 해서 가서 보니까 전투상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 사땅굴 전투상보가 아니고, 제가 전투상보는 제 기억으로는 2급 비밀입니다. 그래서 뭐 사진 촬영 같은 거 할 수 없었고, 이거는 이제 전투상보라고 그래서 인터넷에 치니까 이 8사단 6.25 때 1952년에서 53년도 10월달에서 7월달 한 그 8사단, 오뚜기 8사단, 이게 뜬금없이 인터넷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샘플로 제가 전투상보, 싸울2, 이건 보도한다 보자. 요거는 상세하다. 그러니까 전투의 상세한 보고서다 그 말이에요. 그 전투상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쫙 넘겨봤죠. 넘겨보니까, 야, 진짜 땅굴 발견, 육군본부 청원분석장교 현장 출동, 뭐 3개월간 청원 분석 활동, 끝! 없어요. 제가 위치 찾았다는 게 없더라고요. 야, 이거 뭐 돌아버릴 노릇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야, 이거 사땅굴 홍보 영상을 본 거, 12년 전에 가서 본 거, 거기에 내 이름이 왜 없었나 하는 게 딱 떠오르면서, 야, 이거 그때 서훈식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서훈식에 뭔가가 그때 뭔가 느꼈었거든요. 뭔가 느꼈었는데 저는 그 서훈 작성할 때 거기 육군본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모르죠. 전혀 몰랐는데 그게 그냥 핑 돌면서 그냥 막 떠오르는 거예요. 막 흥분이 돼가지고 제가, 야,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천하에. 그러니까 그 소령이 막 당황해가지고, 그 제가 그냥 간신히 흥분을 억누르고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얘기하고 적어서 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고 저는 왔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서부터 제가 저의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전제하에 땅굴 업무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하고 보니까 제가 이게 2014년이라고 15년에 가서 본 거거든요. 땅굴과에. 그러니까 1990년에 공식적으로 발견했는데 2015년에 기록이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25년 만에 제가 활동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야, 이게 안고가 빠지니까 땅굴을 못 찾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잖아. 어떻게 찾았는지가 기록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니까 못 찾는 거 당연하지.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거기 과장으로 오는 분들에게 뭐 제가 따따따따 해가지고 이게 이거고 저게 저거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옷땅굴을 여기서 찾아야 된다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제 미군 부대, 일종의 종업원이죠. 미군 부대 그 한국인 군무원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탐지과에 가서 상주할 수도 없고, 그때 저는 이미 평택으로 이제 몸이 옮겨간 상태고, 땅굴과는 서울에 있고,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올 때가 되면은 뭐 따따부터 한 거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이제 그 제가 똑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곳에 그 탐지과장이 막 상세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보니까
뭐 그런 대로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날 시축이 투입하는 날 가서 봤죠. 보고 마지막 날 가서 또 봤어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선배님 와서 보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서 봤죠. 가서 봤더니 진짜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뭐냐? 마지막에 하도 해서 아무것도 선배님이 얘기한 게 아무것도 안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코알을 한번 뚫어봤습니다. 지금 가니까 코알을 뚫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코알 뚫었는데 나온 게 딱 요거 한 덩어리예요. 30m까지 뚫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땅에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주워왔죠. 너무나 중요한 단서. 롱이어 44로 하고 그냥 고속으로 돌려가지고 코알을 떠가지고 요거 딱 한 덩어리 나오고 끝난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야, 거기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밑에가 그렇게 될 때는 굉장히 천천히 돌려야 되거든요. 천천히 돌아서 코알을 끄집어냈어야 되는데 하고 그냥 고속으로 코알 시추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야, 그러고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나간다는데 스톱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철수했죠. 그리고 다시 세월이 간 거예요. 세월이 가고 저는 계속해서 이제 전군을 돌아다녔죠. 돌아다녀 가지고 이게 이제 제가 얻은 방문한 곳에서 저에게 준 코인들입니다. 이게요. 물론 미군 부대도 뭐 몇 개 있어요. 대부분 한국군 부대고 이게 제가 일부라고 그랬는데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4분의 3쯤 됩니다. 4분의 1 정도가 뭐 여기저기 또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옷땅굴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저의 이제 관심사예요. 관심사.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인터넷에 있는 겁니다. 인터넷에. 사땅굴 안에 이렇게 완공이라고 써 있대요. 완공이라고. 완공 이렇게. 그리고 날짜는 누군가는 지웠어. somebody가 지웠어. 요거는 뭐 저는 북괴가 지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찔리는 사람. 요 날짜가 보이면 찔리는 사람이 지웠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본 건 아니지만. 이거 왜 지워? 북괴가 왜 지워? 지들이 연락에 써놓고. 그래서 땅굴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정보학교 가니까 그 땅굴 탐지병 교육이 있더라고요. 탐지병 탐지 부사관들 그 전문 교육이죠. 그 뭐 6중과 뭐 4중과 얼마를 해요. 예, 근데 거기에 징후를 포착하기 위한 활동의 기본 원칙. 사소한 징후라도 중요시한다. 경미한 각종 징후 수집 및 종합. 징후의 동시성, 주기성, 계속성을 중점을 두고 분석을 한다. 오관을 통한 포착, 진동, 폭음, 각종 그 다음에 냄새, 사물의 변화. 좋은 말은 다 써 있잖아요. 저는 요거에 아주 포커스 된 겁니다. 사소한 징후라도 중요시한다. 사소한 징후라도. 그래서 이제 지금 터널 헌터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이제 다음 시리즈는 제가 찾지 못했던 7사단에 대한 그 글을 쓸 겁니다. 이제 기본 구상은 다 끝났고요. 이제 쓸 겁니다. 거기에는 바로 이거 사소한 징후, 이 사소한 징후를 제가 샅샅이 남김없이 거기 그 책에다 쓸 겁니다. 그래서 사소한 징후를 어떻게 수집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땅굴을 찾는다 하는 것을 제가 후배들에게 강력하게 교육을 이 유튜브와 책을 통해서 하고 또 국민 여러분께도 소상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땅굴 발견과 또
이제 저의 그 어떤 지난 그 군 생활서부터 현재까지의 이런 것을 그냥 두서없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제가 방송한 거를 쭉 다시 훑어보니까 막 뭐 정신이 없이 왔다리 갔다리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빠진 내용들을 다시 차분히 추려가지고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궁금해한 그런 사항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서브타이틀로 해가지고 이제 한 몇 번에 한 10번 정도의 유튜브를 더 찍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도 시간이 뭐 그렇게 짧지는 않게 또 흘러갔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널 헌터의 땅굴 찾자는 이야기 제 24회죠. 24회 아쉽지만 이제 저녁 해가지고 이렇게 탐직과를 보게 된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